여러분 앱스토어에 이제 앱을 제출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되게 케어를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앱스토어에 앱을 제출하실 때 내 앱이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는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제 유저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WWDC 때 이 개인정보 정책이 더 강화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강화됐냐면은 기존에는 내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음흠. 개인정보를 이제 내가 신경 써서 앱을 제출하면 됐는데 네네. 이제부터는 서드 파티 SDK 그러니까 타사 SDK에 대해서도 개인 음. 정보를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입력 안 하면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리젝 될 수 있습니다. 아, 리젝. 네, 와, 슬픈 그렇군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경되었고 이제 우리는 유니티는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새로운 정책이 2024년도 올해 봄부터 이제 적용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쨌든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려면 이제 음. 유니티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뭐 통상 뭐 한 달 혹은 뭐 세 달 이렇게 걸리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년도 봄부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네. 유니티로 개발된 모든 앱은 앱스토어 제출할 때 새롭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따라야 되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매니페스트 그리고 SDK용 서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 매니페스트 프라이버시 매니페스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음. 요 매니페스트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음.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코드 15 버전에 들어가시면은 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새롭게 생성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항목을 하나 보게 되면은 아이템 1이라고 해서 이 앱이 어떤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뭐 유저를 알아볼 수 있는지 트래킹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수집을 하는지 이런 정보를 요 매니페스트 파일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꼭 이제 앱 제출하시기 전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SDK 하나 더 다시 돌아가면은 네. 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고요. 음. 결국에는 요 매니페스트 파일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니티가 갖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 그리고 유저의 C# 코드의 매니페스트 파일 아니면 유저가 사용하는 뭐 플러그인이 갖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 요 매니페스트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종국에는 엑스코드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요 엑스코드 기능인데 이렇게 PDF로 된 리포트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개발사는 앱을 제출하실 때 네. 요 PDF 정보를 참고하셔서 내 앱이 어떤 개인 정보를 쓰는지 앱스토어 커넥트에 입력하시게 됩니다. 종국에는 어쨌든 앱스토어 커넥트에 제출하시는 단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PDF를 제출함으로써 네. 보여줌으로써 개발사가 좀 더 쉽게 앱스토어에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관련 공지는 이제 애플 쪽 개발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네. 지금 네, 애플 홈페이지 네, 지금 들어가 있네요. 네, 애플 홈페이지고 뭐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서드 파티 SDK에 대해서 이제 매니페스트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서드 파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마켓에서 좀 많이 쓰이는 SDK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다 SDK 목록이군요. 네, 맞습니다. 유니티 프레임워크. 당당히 들어가 있네요. 네, 유니티 프로젝트를 이제 네. iOS 빌드하게 되면은 유니티 프레임워크가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티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많이 쓰이시는 걸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쪽도 파이어베이스도 있고, 네, 정말 많이 쓰이죠. 네, 토스트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SDK용 서명도 있는데요. 서명이라면은 뭐 여러분이 엑스코드 빌드할 때 각 개발사마다 이제 사인을 넣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SDK를 이제 우리가 썼을 때 그 SDK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SDK 개발사에서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즉 어떤 개념이냐면 유니티에서 음. 만든 어떤 엔진의 특정 부분을 유니티에서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빌드에 넣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 종국에는 매니페스트와 서명 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주셔야 앱스토어 제출하실 때 크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트는 이렇게 개발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네, SDK는 이거는 개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니티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네,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 여기서 하나 좀 명심을 해주고 싶은 건 요 매니페스트와 서명 요거는 다 이제 유니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개발사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즉 SDK 서명은 이제 뭐 유니티가 당연히 할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파이어베이스를 썼다. 그럼 파이어베이스 SDK 서명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아마 뭐 대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드파티를 많이 쓰고 있는 앱은 진짜 약간 좀 많이 움직이겠네요. 네, 좀 작업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매니페스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매니페스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유니티 코어 쪽 매니페스트 파일, 그리고 개발사가 개발한 C샵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 그리고 뭐 다른 플러그인 서드 파티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 이렇게 있는데 네. 유니티는 이제 유니티 코어 부분 혹은 유니티 공식 패키지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제공하는 거고요. 개발사 C샵이나 다른 플러그인들은 각 그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요 두 가지를 따라야 되는 게 변경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유니티 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신 패치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버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네. 우선은 관련해서 문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 매뉴얼 링크를 따라가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유니티 엔진 코어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들, 즉 API들 중 어떤 API냐면 애플이 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요구한 API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리스트 중에서 유니티가 어떤 것을 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반대로 이제 C샵단에서 C샵에서 내가 요 리스트 중에 어떤 것을 쓰고 있다.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옛날 버전에서는 좀 개인정보 관련해서 불필요한 API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좀 제거하는 불필요한 API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 버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최소 2021 LTS 버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행된 거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유니티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됐을 때 그 여러 매니페스트 파일을 하나의 매니페스트 파일로 통합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완료됐습니다. 이 버전에. 그래서 이 버전까지 오시면은 매니페스트 파일에 대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버전 확인을 하시고 뭐 2021, 2022, 그리고 2023까지 해서 이렇게 마이너 업데이트 진행해 주시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매니페스트 제출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명 부분이 해당돼야 되는데 네. 아직 이제 릴리즈 버전은 픽스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유니티 엔진 라이브러리에 이제 서명을 하게 돼서 제공을 해드릴 건데 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iOS 빌드하면은 대부분의 뭐 파일들이 이제 유니티 프레임워크 안에 이제 뭉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경될 거냐면은 우리가 서명을 유니티 프레임워크 전체로 제공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C샵 부분도 유니티 프레임워크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유니티에서 스태틱 라이브러리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아이폰 라이브러리, IL2CPP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공할 거고요. 요 서명된 라이브러리는 유니티 프레임워크가 아닌
XC 프레임워크로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종국에는 iOS 빌드하면 유니티 프레임워크가 생기고 또 네. XC 프레임워크가 생기는데 XC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유니티가 사인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요. 유니티 프레임워크는 이제 개발사에서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이제 쓰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크게 이제 개발사들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못 하느냐,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이 앱스토어 제출하는데. 네. 근데 올드 버전을 계속 유지하실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매니페스트 파일 관련해서는 개발사에서 매뉴얼로 작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 수동으로 이렇게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최신 패치에서는 유니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올드 버전에서는 수작업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아예 못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수동으로는 할 수 있네요. 네, 그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친절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최근 버전에서 불필요한 API를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올드 버전에서는 이 API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애플이 심사를 어떤 로직으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앱스토어 리뷰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네. 엔진 자체에 약간 불필요한 API 포함되다 보니까 네. 내가 약간 의도치 않게 이게 애플에서 리젝트 당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얘기가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명 부분은 사실은 워크어라운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최신 패치 이후에 이제 서명을 제공하고 네. 올드 버전에서는 서명을 이제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명 없이 이제 앱스토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앱스토어 리뷰 뭐 로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꼭 통과를 한다라고 저 개런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리젝트 당하지 않고 네. 리리즈를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이제 최신 패치를 진행해야 된다. 네, 네, 업그레이드를 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유니티 포럼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 계속해서 저희 담당 플랫폼 팀에서 관련 업데이트 상황이나 아니면 유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애플 개인정보 보호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는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이 영상 다시 보기 아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